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정점식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계속 버틸 것 같았던 정점식, 국힘당 정책위 의장이죠. 정점식이 저녁 무렵에 갑자기 사퇴를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오후까지 확인할 때만 해도 버티겠다, 뭐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잠시 사이에 상황이 급변했던 모양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한동훈이 자기 어떤 중심의 지도체제를 완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최고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점식 입장에서는 좀 더 버티고 싶었던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교통정리가 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윤석열 쪽에서 버티라고 했으면 더 버텼을 거예요. 아니면 윤석열이 나는 여기 관여하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했었다고 해도 또 아마 버틸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가 내려왔겠죠. 갑자기 사퇴하라는 메시지가 왔겠죠. 그러니까 넘어간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지난 며칠 동안 정점식이 반한동훈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던 이런 모습은 약간은 쇼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당을 장악해가는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충분히 보여주는, 그러니까 쉽게 너무 장악이 돼버리면 이거 뭐 본인의 힘이 아니라 윤석열이 정리해 준 거야 라는 식의 얘기 되니까 자기 힘으로 뭘 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이런 쇼를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어떻게 보자면 정점식은 바로 그런 판때기에서 한마디로 장기판의 말 역할밖에 못하지 않았는가. 본인의 의사가 어쨌든 본인의 의지가 무엇이었든 간에 결국에 말로 쓰여지다가 버려졌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약속 대련이 아닌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이 그때 개별 상황 사안을 보면은 갈등 양상인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결국 갈등 양상이 아니라 한쪽으로 밀어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거 결국 작전이 걸린 거다. 이거 약속 대련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라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 점에서 동의를 하실 겁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요. 그제까지만 해도 정점식은 버틴다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사퇴를 압박하는 한동훈의 저항에서 내가 왜 사퇴하느냐, 나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됐어, 뭐 이런 식의 태도였습니다. 한동훈이 당권을 장악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계속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뭔가 좀 수상쩍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정점식이 버틴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의 내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그래서 야, 얘들 뭐 또 싸우나? 저 역시도 잠깐 갸우뚱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결국에 물러서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점식 몰아내기 작전이다, 한동훈이 국힘당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작전을 쓰고 있다, 윤석열과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막 보도가 됐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정점식이 이래저래 물러나면서 이게 또 결국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됐어요. 특히 막판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세요. 정점식에 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타나서 유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유임에 한동훈이
버티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국힘당의 이 당 대표들은 용산에서만 한마디가 내려오면은 깨갱하고 바로 바꿨는데 한동훈은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한동훈은 가장 그 윤석열의 아바타, 용산의 아바타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한동훈이었는데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로써 윤석열과 한동훈의 이 차별성,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지금 어쨌거나 뭐 버려지는 단계니까 거기에 대체제 혹은 차별성을 강조해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국힘당 정권을 연장시키게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디테일하게 뭐 갈등 양상이 보였다고 해도 그거는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당정 갈등으로 비화되느냐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 4시에 나온 기사예요. 오늘 오후 4시에 나왔다고. 4시 반이에요. 그 기사가 당정 갈등으로 번진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한동훈은 물러나라 그러고 정점식은 버티고 있는 이런 양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온 지 채 두어 시간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8시쯤에 갑자기 정점식이 사퇴를 해요. 결국에 뭡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정점식 본인은 안 짰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동훈, 윤석열 사이에는 짜고 치는 무언가가 있었다.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행 과정도 보면 그래요. 마치 용산의 요구를 한동훈이 거절하는데 결국에 그 거절이 먹힌 것처럼 이렇게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너무나도 단번에 끝나버리면 짜고 치는 고스톱에 티가 나고 굳이 이렇게 갈등 양상을 만드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 마지막까지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 정점식 의원은 사퇴 의향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퇴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런 갑자기라는 거는 사실 뭔가 다른 공작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공작이 있었다는 거는 윤석열이 개입했기 때문에 아니면 윤석열의 진짜 의도가 뭐다라는 얘기가 전달됐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에서는 친윤도 분화가 시작된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합니다만 글쎄 제가 볼 때는 장기판에 말로 쓰여지고 버려지는 친윤이 있나 보면 아니면 끝까지 한동훈 윤석열과 같이 가는 친윤이 있다 뭐 이 정도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외양상으로는 당무 개입 논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이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더 매끄럽게 보기 좋게 사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권 연장을 위해서 가장 보기 좋은 양상을 만들었다. 결국에 윤석열이 교통정리를 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이 교통정리를 했는지 어떤 다른 놈이 했는지 하여튼 뭐 윤석열을 거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런 그 자세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의 그 전투 대비 태세를 좀 가다듬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야 드디어 그동안의 숱한 장난질을 중단하고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나가야 되느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윤석열 한동훈이 싸우는 게 좋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얘기가 이른바 한동훈이 주장했던 제3자 특검, 이 제3자 특검을 고리로 이용해 가지고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를 좀 갈등 관계를 다시 전환시켜보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와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오늘 박균택 의원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살살 꼬셔가지고 제3자 특검, 그러니까 한동훈이 제시했던 제3자 특검에 반대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게끔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박찬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좀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한동훈에게 직접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 제3자 특검 한다며, 진짜로 니 특검 하자며, 심지어 민주당 보고 왜 안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닥달까지 하지 않았냐? 그래, 그러면은 네가 한번 법안 발의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제3자 특검 방식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야, 한동훈 네가 한다 그래서 해봐 라고 하는 거죠. 자, 일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3자 특검을 수용한다 라는 식의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다만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네가 하겠다고 했잖아, 한번 해봐, 해보라고 왜 못해 라고 몰고 가는 그런 양상을 만들자 라고 제가 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칫 오해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제3자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지겠으나, 사실은 제3자 특검을 받아들였던 게 아니라 한동훈 보고 야, 니 하겠다는 거 한번 해봐, 너 무슨 뻥이었지? 뻥 아니면 해봐 라고 지금 약간 약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박찬대 대표가 오늘 정책위 회의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박찬대 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해이와 안보 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는 거짓말할 시간에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발의하십시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해병대원 특검을 해야 한다더니 전당대회가 끝난 지 열흘이 다 되었는데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명색이 당대표인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을 구하지 못해서 발의를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간만 질질 끄는 것은 애초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법안을 생각하는지 먼저 법안을 내놓아야 설득을 하든 토론을 하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말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의를 하지 않고 뭉갠다면 국민은 한동훈 대표를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더 강화된 세 번째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별도 특검 법안을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박찬대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민주당은 민주당이 낼 법안을 내겠다. 제3자 특검 그런 거 안 내. 하지만 한동훈 네가 제3자 특검 낸다며. 그럼 내봐. 그 법안하고 네가 낸 법안하고 우리 법안하고 한번 맞춰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고 싶으면, 민주당이 낸 특검법에 반대를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니? 그리고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니? 그 대안 한번 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동훈을 압박하는 거죠. 만약에 근데 한동훈이 여기서 제3자 특검법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는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는 진짜 파탄이지. 이거부터는 파탄이죠. 이거는 뭐 협상이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서 계속 한동훈을 압박을 해서 진짜 한동훈이 특검법을 만들어내든 아니면은 꼬리를 내리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한동훈의 가면이 벗겨지든가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처럼 한동훈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민주당을 계속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한동훈의 이 꼼수를
정면으로 박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지금 채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꽤 괜찮은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 기자들이 잘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재명 대표가 제3자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한동훈이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이렇게 옆에서 쑤시는 거지. 근데 쑤시는데도 답이 없으면 처음부터 특검법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한동훈으로서는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덧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동훈 특검이죠. 결국에 제3자 특검과 한동훈 특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를 파탄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짜고 치는 고스톱 약속 대련의 본질을 폭로하든지 이게 우리가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좋은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이거를 뭐 일부 언론에서 약간 착각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생각이죠. 아니 뭐 걔네들은 뭐 진실이 어찌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기사 쓰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어쩌면 너무 더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주저하지 말고 주춤거리지 말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착착착 진행해 나가자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몇 번 여러 번 제가 강조 드렸었죠. 네. 사실 한동훈이 하는 이 연극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잘 보이게 만들어줘야죠. 네. 그게 한동훈 특검, 하나는 한동훈 특검이고 하나는 제3자 특검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하나씩 좀 진행해 보죠, 뭐.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